안녕하세요. 별보는 쉬운 아빠입니다. 오늘은 미국 여행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둘째 날에는 LA 시내 관광을 했는데요. 시내 관광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행사를 통한 투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곳을 알아서 다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자의 경우 비용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다른 팀과 함께 다녀서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곳을 다니기 때문에 깊이 있게 볼 수는 없지만 가이드를 잘 만나면 설명을 잘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또 원하는 곳에 원하는 만큼 머물 수 있어요. 가고자 하는 곳에 대한 스터디가 아무래도 좀 필요하고요. 교통에 대해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렌터카가 있지만 아무래도 운전, 주차 이런 데 신경 써야 되고요. 저는 이번에 현지 한인 여행사를 통해 LA 당일 관광을 신청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어요. 여행 시장에 앞서 일단 아침 식사부터 해야 되겠죠. 더 라인 호텔의 아침 식사는 꽤나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양이 너무 많아서 3개 시키면 어른 둘과 아이 1명이 먹기엔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한 개 식사와 과일 2접시 정도로 주문했었는데 먹기에 꽤 괜찮았어요. 보시는 것처럼 팬케이크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딱히 건강해 보이지는 않는 그런 아침 식사네요. 이제 LA 현지 가이드분을 만나서 출발합니다. 이날 처음으로 가는 곳은 산타모니카 피어예요. 산타모니카 비치에 위치하고 있는 유원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LA와 시카고를 연결하는 미국의 첫 고속도로인 66번 고속도로의 끝이 산타모니카 피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대관람차도 보이고요. 아침 시간이라 그런지 제법 환산한 모습입니다. 대관람차는 시간이 안 맞아서 타보지는 못했습니다. 걸어가다 보면 여러 식당과 기념품 가게가 있는데요. 알록달록한 색상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근데 나는 이런 색상 있잖아, 색상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산타모니카 피어 끝부분에서 사진도 찍어보고요. 저 멀리 보이는 말리부 해안도 한번 구경해 봅니다. 이제 두 번째 목적지인 게티 센터로 향합니다. LA에서 딱 한 군데만 봐야 한다면 게티 센터를 가야 한다는 말이 있더군요. 저는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인데요. 첫 번째 방문 때도 너무 좋았어서 여기를 아이한테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곳은 미국의 석유 재벌인 진폴 게티라는 분의 남겨진 재산을 이용하여 만든 곳인데요. 그 재산을 운용하고 있는 게티 재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대 유럽의 미술품부터 근대 미술까지 다양한 미술품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반다이크, 루벤스, 렘브란트의 그림과 마네, 모네, 르누아르, 고흐와 같은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가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미술관 곳곳에서 볼 수 있는 LA 시내 풍경도 무척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던 루이 14세의 그림도 볼 수 있습니다. 루이 14세 그림도 몇 가지 버전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볼 수 있는 버전은 파란색 옷을 입고 있네요. 작품 하나하나 다 보고 싶었지만은 시간 관계상 가이드분이 추천해 주시는 작품 위주로 관람을 했습니다.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스탠딩 워먼 1이라는 작품도 있네요. 이 작품은 벨기에 화가인 얀 브루겔 디 엘더의 작품 중에 노아의 방주를 타고 있는 동물들이라는 그림입니다. 원숭이가 나무에 올라타고 있는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은 노아의 방주에 동물들이 올라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자세하고 섬세하게 해당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얀 판 하이심이라는 작가의 정물화입니다. 제목은 Fruit Pits, 과일 조각들 정도가 되겠네요.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과일에 대한 묘사도 굉장히 섬세하지만 그 과일에 있는 벌레에 대한 표현도 굉장히 대단합니다. 한번 확대해 보시면은 파리, 또 큰 파리, 그리고 포도를 뜯어먹는 개미의 모습까지 굉장히 섬세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상파 화가들 그림을 정신없이 보느라고 사진을 많이 못 찍었어요.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도 별도의 공간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고흐의 그림도 다수 볼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겐티는 그 건축물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요. 그리고 정원도 굉장히 아름답게 가꿔져 있습니다. 제가 LA에 산다면 굉장히 자주 놀러 갈 것 같은 그런 곳이에요. 물론 모든 비용은 무료입니다.
게티센터는 미술관과 주차장 간의 거리가 상당히 먼 편입니다. 그래서 걸어갈 수는 없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트램이 무료로 운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줄을 길게 서고 트램을 타고 미술관으로 가고 또 미술관 관람이 끝난 다음엔 다시 트램을 타고 내려오셔야 됩니다. 이제 LA의 대표적인 부촌이라 할 수 있는 비벌리 힐즈를 지나 그레이스톤 맨션으로 향합니다. 4,300제곱미터의 넓이에 55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튜드 양식의 저택인 이곳은 미국의 석유 재벌인 에드워드 L. 도헤니가 그의 아들인 에드워드 네드 도헤니 주니어를 위해 만든 집인데요. 1928년에 완공되었고 1971년에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또한 여러 TV 시리즈 및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합니다. 이제 핑크색 벽으로 유명한 폴 스미스 매장을 잠시 들렀다가 영화의 거리인 할리우드로 향합니다. 핑크월이 있는 이곳은 그냥 폴 스미스 매장이고요. 많은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헐리우드에 가면 영화사 월트 디즈니의 소속 극장인 엘 캐피탄 극장이 보입니다. 뭔가 애니메이션을 상영하고 있네요. 차이니스 시애터에 가면은 유명한 영화 배우의 손자국, 발자국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배우 이병헌님과 안성기님의 손자국도 찾아볼 수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시리즈죠. 스타워즈 시리즈의 C3PO와 R2D2의 발자국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헐리우드 관광의 마지막인 헐리우드 사인을 보러 왔습니다. 헐리우드 사인 보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차 주차하기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잠깐 들렸다가 사인 한 장 찍고 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관광지인 그리피스 천문대를 향합니다. 그리피스 천문대는 기본적으로 천문대이긴 하지만 시민들을 위한 과학시설이고요. 산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해가 지는 모습을 보기에 굉장히 좋은 장소입니다. 물론 LA 시내 야경을 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20세기 초에는 부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천문대나 망원경을 만드는 데 많은 기부를 하였습니다. 릭 천문대나 팔로마산 천문대 등이 대표적이죠. 그리피스 천문대는 1919년에 사망한 그리피스라는 부자가 남긴 막대한 유산을 통해 LA시가 만들었고요. 1935년에 완성되어 도시의 유산으로 남겨졌습니다. 천문대 안으로 들어오면은 천장에 있는 벽화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천장에는 별자리라든지 신화에 관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푸코의 진자가 열심히 왕복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 진자를 통해서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플라네타리움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 플라네타리움은 시간이 맞지 않아서 볼 수가 없었어요.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가면은 다양한 과학 전시물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황이 없어서 촬영은 못했는데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념품 가게도 역시 지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시되어 있는 과학시설 중에 이게 좀 신기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쌍안경으로 눈을 대고 들여다보면은 저 멀리 있는 은하를 관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진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더니 해가 뉘역뉘역 지고 있었고요. 망원경이 나타나서 시민들한테 행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스타파티가 열리고 있고요.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은 조금 더 큰 망원경으로 여러 가지 천체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면은 돔이 보입니다. 돔 앞에 사람들이 굉장히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거의 1시간 이상은 줄을 서 있어야 저 망원경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망원경 보는 것은 포기했습니다. 가이드분 말씀으로는 기다리는 시간에 비해서 망원경을 볼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가성비는 조금 떨어진다고 합니다. 저 돔 안쪽에는 독일 칼 자이스에서 제조한 12인치 굴절 망원경이 들어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짓고 있는 시민천문대에 들어가는 망원경에 비해서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굴절 망원경 중에서는 굉장히 큰 편이겠죠. 굉장히 오래된 망원경이긴 한데요. 칼자이스에서 만들었으니까 잘만 관리만 한다면 지금도 잘 보이지 않을까 혼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별보는 쉬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